네, 전북에서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사실 굉장히 안타깝게 있었던 사건, 구하라 씨 사건인데 이게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다. 김성환 평론가님, 이게 뭐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지난해 1월 소방서 응급구조대원이 예.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. 예,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는데요. 예. 그러니까 5년 전부터 구조 활동을 통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얻게 됐고, 예. 5년 동안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. 예.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인사혁신처에서 순직으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논의가 있다가 순직으로 최종적으로 인정을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 내용이 통보가 된 거예요. 네. 근데 어머니가 친모죠. 예. 친모가 유족급여라든가 이런 것도 한 8천만 원을 받아간 거예요. 예. 받아갔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럴 수 있죠. 알고 보니까 32년 전에 이미 남편하고 헤어진, 그러니까 이혼한 뒤에 한 번도 제대로 연락을 하지 않고 양육을 하지 않고 예. 그리고 아버지는 두 딸을 키우느라고 노점상을 하면서 힘들게 키우는 과정에서도 전혀 그 딸들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. 이런 어머니가 과연 유족급여나 보상금을 받아갈 자격이 있느냐,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거죠. 예. 네,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또 남은 언니는 이 어머니를 상대로 1억 9천만 원의 양육비를 지금 청구한 그런 재판의 판결을 얘기하고 있는데요. 일단 그 어머니의 경우에는 딸을 그동안 볼 수 없었다. 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반대해서 볼 수 없었다라든지 뭐 꾸준히 수년간 청약 통장을 들어놨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좀 어머니 측에 유리한 증거가 될까요? 네,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. 나는 할 거 다 했어. 나는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막았어. 나는 그냥 집 나가서 애를 팽개친 게 아니야. 청약 통장도 드러났어.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양육 의무를 좀 다 하려고 했었고 실제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나한테 과거에 양육비 청구를 하는 거야 라는 얘기인데 결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이혼할 때 보면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하면서 양육비 꼭 얘기하거든요. 네. 그러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키우는 사람한테 매달 양육비 주는 거예요. 예. 근데 그 이혼한 날부터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 양육비 청구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아버지나 엄마가 애를 버리고 나갔을 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양육비 청구하는 경우였고, 그 친모, 생모가 뭐 이제 나는 양육을 열심히 했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현재 1억 9천 청구한 거 중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엄마의 과거의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 할 때 1억 9천 다 산정한 게 아니라 그 일부의 한 7,700만 원 정도를 산정을 한 거죠. 예, 그렇군요. 근데 이 또 큰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버지는 생모가 접근하는 걸 막지 않았으며 저와 동생은 폭행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.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저희를 키우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손찌검을 하신 적이 없다. 이렇게 생모의 주장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들을 또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저 얘기가 받아들여져서 원고가 일부 이긴 거예요. 원고의 저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아까 이제 우리 김민재 앵커가 얘기했던 엄마의 얘기가 배척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난 거고 다만 그 액수에 있어서는 1억 9천 전액 원고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인정이 된 거죠. 이 7,700만 원이라는 이 돈도 좀 의미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당초 연금을 제외한 일시금으로 받아간 돈이 7,700만 원이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. 네네. 양육비를 계산을 해서 이제 아마 그 액수가 나온 것으로 보여요. 네. 저는 그 부분이 아마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 아닌가 또 싶은데요. 어떤 부분이요? 동생이 사망했어요. 사망하고 엄마가 사망했다고 하는, 그러니까 순직했다고 하는 통보를 받잖아요. 부모한테 통보가 되니까. 왜냐하면 자녀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순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통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엄마가 연락했다고 하면 그러면 내 딸이 지금 어디 안치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물어보고 거기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게 순리잖아요. 근데 큰딸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상금만 받아가고 말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거고 또 그동안에 억울한 사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딸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었다. 또 달리 말하면은 그동안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.
사실 이번 그 사건이요, 구하라법과 뭐 전북판 구하라법 뭐 이렇게 일컬어지는 게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.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난 뒤에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가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. 이게 뭐 국회 법을 통과할지, 아니 국회를 통과할지 뭐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, 변호사님. 이제 보면은 현행 민법에 유언 상속 결격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상속을 살해한 자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상속받으려는 사람들은 상속 아예 못하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상속 결격자의 범위 이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. 이 부양 의무가 두 가지 범위일 거예요. 이 사건처럼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나가서 아이가 사망한다면 나중에 그죠 보상금이나 이런 거 상속받으러 오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,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그냥 혼자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어? 상속받아야지 오는 경우, 이런 두 가지 경우 다 포섭하는 것이거든요. 예. 이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는 상속 결격자에서 상속 결격자에 포함시키는 이런 안들이 나와는 있는데, 그래서 뭐 국회에서 논의 중일 할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법 기술적으로 법을 규정을 하고 부양 의무를 다 했는지 안 다했는지 판단하는 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. 그건 의견이 갈릴 수도 있는 문제라서.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20대 국회에서 그게 논란이 돼서 결국은 법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그러니까 양육을 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배제하는 거예요. 상속에서. 배제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양육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법원에서 오히려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.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네. 자동 상속이 아니라 양육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 일단은 상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증명하면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. 이런 방식으로 법 체계를 바꾸면 어떻겠느냐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양육을 얼마나 했느냐, 조금 했느냐, 많이 했느냐, 이거는 나중에 가서 법원에서 확인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적다.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어쨌든 이번 전북판 구하라법 사건으로 구하라법 앞으로 이제 관심이 좀 더 집중되고 있는데요.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